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아, 저 때문인가 보네요. 제가 연락처를 줬거든요. 아, 맞아. 안 그래도 영금이가 자네 오면 주라고 쪽지 남겨놨어. 사장님은 카운터에서 영금씨가 남겼다는 쪽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쪽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연락 못해 미안해요. 기획사에서 사적으로 전화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못했어요. 대신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고깃집에서 봐요. 라고 써있더군요. 순간 기분이 붕 떠올랐습니다. 아직 차인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대하던 토요일이 됐고 정확한 약속 시간을 몰라 고깃집에서 무작정 기다렸죠. 멀뚱히 앉아 4시간 정도를 기다린 후에 9시가 넘어서야 영금씨가 들어오더군요. 허겁지겁 제 앞으로 와 앉았죠. 뛰어왔는지 꽤 숨이 차 보였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유, 행사 마치고 오느라고 회사에서 말도 없이 스케줄을 잡아서 오늘 강원도랑 전라도 2탕을 뛰었어요. 아니, 그렇게 다니면 회사에서 지원은 해줘요? 교통비 주는 수준이죠. 라고 순전하게 웃는 영금씨의 얼굴을 보니 심히 걱정이 되었고 전 회사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어떻게 순회를 하는지와 매니저가 있는지 정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영금씨 회사는 소속 가수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안 좋더군요. 다음 계약에는 재계약하지 말고 나와요. 계약 언제까지인데요? 글쎄요. 돈 갚을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최대한 빠르게 그곳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해요. 왜요? 계약 때문에요? 사실 지금 소속사 대표가 제 전 남편이에요. 처음에는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다른 가수를 영입하더니 그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근데 무슨 돈을 갚아요? 그게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긴 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혼인 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을 할 게 없다고 하고 결국 1,000만 원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간신히 월세방 구한 다음에 전 남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를 했는데 전 남편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나가고 싶으면 위약금 물고 나가라면서 절대 안 놔주더라고요. 영금씨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눈동자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어차피 상간녀랑 노느라 바빠서 제 스케줄은 뒷전이었거든요. 스케줄은 안 잡아주고 계약 해지도 안 해주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잠수를 탔는데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스케줄을 잡았었는지 제가 연락이 안 돼서 스케줄 펑크 내는 바람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저도 억울해서 대응해봤는데 회사랑 계약한 계약서가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불리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졌어요. 1,500만 원 배상하라고 이혼하고 스케줄 안 잡아준 거에 대해서도 말해봤는데 이 사건과 그건 별개의 문제라네요. 영금씨의 충격적인 과거를 듣고 내내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게다가 그녀의 순수한 점을 이용한 그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화가 나기도 했죠. 저는 계속 영금씨가 이런 힘든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엔터테이너들 막 대하는 소속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영금씨가 한 계약부터 문제 삼아 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일하는 걸로 갖기로 한 거예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든 되겠죠. 도대체 한 번 출연료는 얼마나 받는 겁니까? 한 번에 20에서 30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쩔 때는 10만 원 받기도 하고 무명 가수가 다 그렇죠 뭐. 아무리 무명 가수 생활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다른 가수들에 비해 영금씨는 턱없이 싼 값에 행사를 돌리기만 하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빚 때문에 정산도 제대로 못 받고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해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인 것 같더군요. 영금씨는 이미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괜찮다며 웃는데 저에게는 그 모습이 무척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영금씨 전 남편은 영금씨를 가수로 키워줄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더 쥐려고 스케줄을 막무가내로 잡는 것 같아요. 역시 성호씨는 이쪽을 잘 아시네요. 이제 노래는 안 하세요? 분명 소속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영금씨를 멍하게 바라봤죠. 제가 예전에 가수를 꿈꿨다는 사실은 이곳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좀 전까지 분노한 마음이 순식간에 누그러지고 영금씨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더군요. 제가 노래를 했었다는 걸 영금씨가 어떻게 아세요? 저의 놀란 표정을 재밌어하며 영금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호씨 저 8년 전에 만났는데 기억 안 나세요? 연수동 실용음악학원 거기 다녔어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저는 그때 취미반이 아니었어요. 24살의 늦은 나이였지만 실용음악학과를 가려고 학원에 등록한 거였죠.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는데 성호쌤이 저한테 노래 정말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었어요. 영금씨가 절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영금씨는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 성호씨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성호씨가 매주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바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노래 안 하세요? 저요? 저는 이제 노래 안 해요. 그렇게 저와 영금씨는 그동안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영금씨와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금씨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또 어딘가에서 제대로 된 돈도 못 받고 행사를 다닐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더군요. 영금씨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전에 제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고깃집 사장님을 찾아가 영금씨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금씨 저예요. 성호씨? 아무래도 못 참겠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빨리요. 영금씨는 저에게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건 부당계약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 개의 황당한 조항 중에 눈에 띈 하나는 사적으로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금씨가 저에게 전화를 못한 거였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영금씨 번호를 알아낸 것이니 영금씨가 계약 위반을 한 것은 아니었죠. 일단 계약서 내용을 알아냈으니 예전 연습생 동료 지영이에게 연락을 이것저것 알아본 뒤에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와 불공정 계약에 대해 상담을 했고 저와 영금씨는 바로 민사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계약서를 들고 연금시의 소속사 대표를 찾아갔죠. 제가 직접 만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양 대표님, 여전히 이런 짓을 하고 다니시네요. 누구더라? 제가 연금시의 계약서를 내밀며 말을 했지만 양 대표는 역시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저 대표님 예전 소속사에 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근데 당신이 연금이 계약서를 왜 들고 왔어? 지금은 연금시 매니저로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연금시 데리고 갈 겁니다. 매니저라는 저의 말에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말하더군요. 아, 그래? 데려갈 수 있으면 해봐. 계약이 장난인 줄 아나. 종이 한 장이 무서운 거지만 그래도 그 종이 믿고 기세등등한 기획사 대표의 길을 제대로 꺾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이 기억하시죠? 그 친구도 대표님 통해서 데뷔했다가 연금씨랑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시는 게 특기신가 봐요. 이런 소형 기획사는 무너지기도 워낙 쉽던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 해봐. 누가 너 같은 놈 무서울 줄 아냐? 뭘 믿고 까보시는지. 양 대표님, 당신 이쪽에서 소문 아주 더러워. 소속 가수들 건드린다는 소문도 많고 아는 기자한테도 알려줄까요?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비웃더군요. 저는 일단 단단히 경고한 뒤 기획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하나씩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치열한 긴 법정 공방 끝에 연금씨는 무사히 계약 해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씨는 지영이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계약사로 옮겼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비도 예전보다 훨씬 올랐고요. 양 대표의 소속사 불공정 계약에 대한 것은 지영이가 양 대표의 소속사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 명을 모았고 그들이 단체로 기자에게 제보를 하면서 그동안의 만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저와 지영의 예상대로 양 대표에 대한 소문이 불이 붙더군요. 게다가 소속사 가수였던 사람들의 미투 운동까지 이어졌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 사이에 속속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기사를 접하고 불공정한 계약에 피해를 당하는 무명 가수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이후로 양 대표는 소문없이 이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오늘날 연금씨에게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다시 그녀와 만났습니다. 혹시 진짜 제 매니저로 일해줄 수 없을까요? 아니, 그냥 옆에서 힘이 되어주세요. 저 또한 연금씨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옆에서 연금씨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노래 연습도 도와주며 여전히 채소 가게 일도 계속 병행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열려 연금씨도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참가에 의의를 두자고 했죠. 그런데 그녀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6인에는 들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죠. 전 무척 아쉬워했지만 연금씨는 무척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하며 10등 안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제 덕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성호씨가 제가 노래하는 거 도와주고 지켜봐줘서 잘할 수 있었어요. 성호씨 진짜 고마워요. 연금씨의 말을 들으며 저의 지난 20대 시절 동안 제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금씨는 이제 무명가수에서 벗어난 듯 하네요. 경연 프로그램 이후로 행사 의뢰도 많이 늘었고
행사 섭외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종종 사람들과 사진도 찍기도 하고 사인도 해주기도 합니다. 더 큰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는 영금 씨는 오늘도 시장 한복판의 작은 무대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합니다. 영금 씨가 노래를 하면 다들 흥겨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영금 씨 또한 그 순간이 참 행복하다고 하고요. 물론 저와 영금 씨는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드디어 그녀에게 청혼할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모았던 돈이 제가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한없이 기쁩니다. 내일은 그녀에게 이 사연을 보여주며 청혼을 할 생각입니다. 댓글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청혼이 성공하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